소장님, 이번에는 저희 여동생 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네네. 그래서 지혜롭죠. 그 네. 가정 내의 어떤 네. 다이내믹을 네.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해주고 훈육하고 또 아이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기 네. 위해서는 그 다이내믹을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를 아무리 존중하고 아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네. 그 가정의 중심은 결국은 부부이다. 부부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아이에게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내 탓인 양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어떤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아요. 부모로서. 네. 근데 내가 너무 지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또 다른 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이에게 정말 유능하게 양육을 잘하는 부모이길 원하는데 네.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바라본 나의 모습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괴물 같은 엄마의 모습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또는 정말 아이들에게 그들의 정말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펼쳐볼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키고 싶은데 나의 주머니 사정은 그렇지 못할 때 등등으로 부모들이 죄책감을 정말 많이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져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정 부분 때를 부린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원치 않고 우리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하면서 마구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한다 네. 하면 부모들의 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이한테 미안하고 미안하다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적인 존중이 아니죠. 수용을 하는 그런 악순환의 그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 부모의 권위는 실추되어지고 아동이 그 가정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행동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제 감정을 폭발하고 할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감정이 뭔가에 대해서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하는 거죠. 너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지? 너 지금 속이 상해서 그렇게 우는 거지? 너가 지금은 이제 이걸 하기 싫어서 짜증이 난 거지?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보면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때를 부리면서 여기서 방을 대굴대굴 굴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감정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의 힘겨루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부모이지만 결국 최종 리더는 부모이다 네. 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가정의 중심이 부부인가를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예전 같으면 어떤 그 대가족 제도에서 같이 부모님들과 키웠지만 네. 지금은 이제 또 그 보육시설의 교사라든지 유치원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아이를 키우는 어떤 양육관, 네. 양육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부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함께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팀플레이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부부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네.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이제 일찍 퇴직을 하시고 네. 맞벌이하는 자녀의 조선 자녀, 그 손자 손녀 네. 아이들을 키워주는 할바 할마가 많이 계신데 네. 이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네. 이 다이내믹을 잘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것에 있어서도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부부가 한다. 네. 네. 그 원칙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네. 그냥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상태로 전문가적인 지점까지 좀 끌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례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정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 상태로 협의를 거쳐서 알려드리는 과정이 좀 우리는 한국적 문화 속에서는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중간에 관계가 틀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사실 맡기면서 이제 죄송한 네, 감정이 너무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네.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건방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왠지 정서상 우리나라 예. 정서상.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신점심으로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견이 생기는 거죠. 더 큰 오해가. 네, 이제 그리고 세대 간에 바라보는 어떤 양육의 방식이 네, 틀리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는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그걸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 앞에서 논쟁하시면 안 네. 되고 부모님과 그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하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네. 이 강의의 주제는 행복한 부모가 네.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좀 필요한데 정서 상태가 어떤지 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면 좋은지 네. 나는 바깥에 나가서 좀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와야지 좀 마음이 풀린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앉아가지고 내 방에 들어가서 뭐 책을 봐야지 좀 풀린다든지 대처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이 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누구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엄마의 날 해가지고 그 정해진 날은 자유롭게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단 하루의 정기적인 데이 오프 네. 같은 것들을 좀 계획을 하는 네. 게 참 중요할 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부부지간의 아주 돈독한 관계가 가장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니까 네. 부부 간에도 여전히
로맨틱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강의입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아야 어떤 갈등이 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아이한테 갈등 없는 상태를 많이 보여줘야 아이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야 네. 된다는 말씀 깊이 새기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